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직임이 법정 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제주도와 통화를 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서 전통주를 빚는 방법, 발효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전통주를 빚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병행 복합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행 복합 발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식백과나 모든 그 자료집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단발효, 그 다음에 단행 복합 발효, 단행 복합 발효, 그 다음에 병행 복합 발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발효의 의미는 당이 먼저 있었고, 당이 먼저 주어졌고, 플러스 효모에 의해서 이게 발효가 된다. 이 당이 먼저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과실 등. 이 당이 존재하는 재료, 뭐 소위 말하면 이거는 과실주가 되겠죠. 과실주. 모든 과일에는 당이 존재합니다. 이 당으로 인해서 발효원, 효모를 넣게 되면은 발효가 일어나. 이게 단발효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행 복합 발효. 단행 복합 발효는 당화와 발효를 구분한다. 요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단행 복합 발효에 주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맥주가 되겠고요. 이 맥주는 메가를 가지고 끓인다는 개념보다는 온도를 올려서, 우리가 이제 효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술 발효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5도까지도 안정적으로 담화시킬 수 있는 온도다. 보통 맥주 같은 경우 60도씨에서 메가를 쪄서 담화를 시킨 다음에 걸러내고, 그 다음에 효모를 추가시켜서, 효모 추가시키는 과정 전에는 호흡을 다시 이 생성된 당과 호흡을 넣고 끓여서 호흡의 색깔과 맛을 입혀서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맥주가 있다. 이게 단행 복합 발효의 기본 내용이고요. 근데 병행 복합 발효라는 건 뭐냐면은 당화와 발효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전통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주다. 단행 복합 발효. 당화 따로 발효 따로 구분될 수 있어서 단행 복합 발효다. 단발효. 당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효모만 추가하면은 발효가 일어난다. 과실주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전통주 부분을 부정을 합니다. 병행 복합 발효를 부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릅시다. 당화와 발효를 이렇게 분리시켜 보자고요. 당화와 발효를. 자, 당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주 빚는 데 있어서 먼저 수곡이 이루어집니다. 수곡. 이 수곡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곡은 당화 과정이 아니고 이 수곡이라는 것은 누룩을 고르게 퍼지게 만든다고 그러죠. 고르게 퍼지게 만들어서 호화를 했을 경우에 밑술에 호화를 하든 단발효 빚을 때처럼 직접 혼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누룩의 역할은 이 수곡의 역할은 물과 희석해서 퍼지게 만드는 상태, 즉 당 생성을 한다든지 발효 과정에서 누룩이 알갱이가 심하게 져 있으면 고른 발효, 고른 당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촉매제에 물을 넣어서 묽게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곡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수곡을 뭐 발효 과정에 넣기도 하고 당화 과정에 넣기도 하는데 수곡은 저는 별개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보는 입장이고, 자 그러면은 당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밑술 혹은 중밑술 하면서 첫 번째는 그 당화가 되겠죠. 당화가 되고, 두 번째는 효모 증식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당화라는 것은 당이 생성이 돼야 되고, 충분한 당이 생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충분한 효모 증식을 일으키는 게 당화고, 이 당화 과정에 있어서 밑술을 넣습니다. 보통 2양주, 3양주, 4양주, 5양주 등등 이 밑술을 넣을 때 수곡과 같이 버무립니다. 그러면 이 밑술에 넣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분질을 일정량,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술을 빚는 분들이 각자 나름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까지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이 밑술에 전분을 추가시킵니다. 여기에 전분을 추가시켜서 적정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당화가 일어나면서 효모 안에 있는 누룩 안에 있는 효모가 증식을 최대치로 시켜주는 과정이 당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러면은 발효는 뭐냐? 발효는 이 당이 증식된 당과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일으킨다. 이렇게 도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당화 과정은 호기 발효가 되겠고, 알코올 발효는 현기 발효가 되겠죠. 현기 발효. 호기 발효라는 것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했을 때 당화와 효모는 알코올 발효를 안 일으키고 충분한 증식을 한다. 이게 호기 발효고, 현기 발효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당화된 당과 효모가 충분히 증식된 상태에서 산소를 차단했을 경우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병행 복합 발효가 아니고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행 복합 발효 쪽에 가깝다. 단행 복합 발효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술을 빚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당화와 효모 증식이 충분히 일어났을 때 고순도의 알코올과 향미가 뛰어난 술이 빚어진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먼저 호기 발효와 현기 발효가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당화와 알코올 발효를, 효모 증식과 알코올 발효를 별개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병행 복합 발효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단행 복합 발효 쪽에 가깝다. 단행 복합 발효는 당화와 발효를 구분해서 진행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식백과라든지 모든 그 문헌에 참고 자료, 뭐 논문에도 이게 나와 있던데, 단행 복합 발효냐 병행 복합 발효냐 구분을 짓는다 하면은 이 전통주는 오히려 단행 복합 발효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풀이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단행 복합 발효든 병행 복합 발효든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차 반복을 드리지만은 이 호기 발효와 현기 발효의 분리, 또 당화와 효모 증식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고순도의 알코올, 향미가 뛰어난 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 뭐 몇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부분을 명확히 구분 지었을 때 우리의 전통주는 충분한 발효 조건을 형성할 수 있고, 어디에 내놓더라도 우리 술은 향미가 뛰어나고 고순도부터 저수도까지 충분한 알코올이 함량이 포함된 술을 빚을 수 있다. 사실 미수곡주는 제 자랑이지만은 미수곡주 18도는 눈 감고도 빚습니다. 또 제 기록은 20.38도인데 20.3, 물론 0.5도 뭐 0.1도 올리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과정을 거치고 뭐 실패도 거치고 하다가 나오는 게 0.1%, 0.5%의 수치인데, 정말이지 미수곡주는 당화와 효모 증식, 호기 발효, 알코올 발효, 현기 발효 명확히 구분을 해서 빚다 보니 고순도의 알코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미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 부분은 그 온도 변화에 따른 그 발효 조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온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고온 발효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온 발효. 이 당화와 효모 증식, 알코올 발효와 세 가지가 적정 온도를 찾았을 때 우리 술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술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술은 병행 복합 발효가 아니라 단행 복합 발효 쪽에 가깝다. 당화와
알코올 발효, 효모 증식과 알코올 발효는 호기 발효와 현기 발효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